NCS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구조 해석은 아니고요. 구조 해석하기 전에 이제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자인 모델러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슬라이스나 익스트루드, 그리고 파트, 보디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약에 내가 직접 모델링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델을 임포트 해봤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로 파트가 합쳐져 있다면 이걸 이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좌측에 하나로 합쳐진 거를 우측처럼 여러 개 파트로 나눠지게끔 만들려면 디자인 모델러 안에 있는 슬라이스나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제 각 분리된 어떤 부품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정의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래 하나의 파트일 때 하나의 파트지만 뭐 메쉬를 서로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성치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슬라이스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서로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 서로 다른 파트일 때는 이제 미카니컬 안에서 어떤 커넥션 정의가 필요해요. 어떤 조인트나 아니면 컨택을 이용해서 커넥션 정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분리를 한 뒤에 어떤 케이스인지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워크벤치 실행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가 실행되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스태틱 스트럭처를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뉴 디자인 모델러를 실행시켜 줍니다. 디자인 모델러가 실행되었고요. 일단 단위계는 지금 밀리미터 단위계로 되어 있고 일단 첫 번째로 CAD를 임포트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가신 다음에 Import External Geometry 파일 눌러주시고 제가 올려드린 이 파일을 오픈해서 불러와 주시면 좌측에 이제 import 1 해가지고 번개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직 생성되기 전이고요. 그 전에 세팅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플레인으로 불러 들어올지 그 정의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기본 플레인인 XY 이 플레인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퍼레이션은 이제 프로즌과 머티리얼이 있는데 프로즌으로 결정을 해야 저희가 작업을 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프로즌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두고 제너레이트를 해주세요. 그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들어왔고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트리를 보면 1번이라는 이름으로 이 하나가 하나의 파트 그리고 보디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슬라이스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 툴바가 안 나와 있으면 이 크레이트 가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슬라이스 타입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총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슬라이스 바이 플레인 아니면 그리고 스페이스 바이 서피스 이 두 개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슬라이스 바이 서피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선택한 면을 기준으로 슬라이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노랗게 된 게 이제 면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는 다행히 이 면으로 위아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뒤로 어플라이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스 타겟이 있는데 이 all bodies와 selected bodies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은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보디가 있다면 그 보디들을 모두 영향을 줘서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 이 selected bodies 클릭하면 다시 한번 선택하게 나오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주위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나는 요 선택한 이것만 슬라이스 하겠다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3개가 슬라이스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 트리를 봐도 그 각각 따로따로 보디가 생겼고 그래서 각 보디들이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파트를 이루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와 보디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각각을 이제 부를 때 보디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보디가 생성되었고, 지금은 제가 이 면으로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다시 지우고, 만약 내가 자르고자 하는데 면이 없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은 플레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플레임은 요 가운데 원점에 있기 때문에 원하는 이 위치로 플레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서피스를 선택해서 이 뉴 플레인을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이 플레인을 이동해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오늘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 뉴 플레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면 기준으로 이렇게 X, Y, Z 플레인이 생성되게 되고, 지금 이게 미리 보기로 된 건데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 NCS에서 플레인으로 자를 때는 이 Z 방향의 수직인 이 XY 평면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기 전에 이 Z 방향에 내가 자르고자 하는 면의 수직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방향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폼 가셔서 이 로테이트나 더 플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플레인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하, 더 좌우, 오프셋은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위치가 딱 맞게끔 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플레인 4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생성한 상태에서 다시 슬라이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슬라이스 타입의 바이 플레인을 클릭하고 그 다음 베이스 플레인도 방금 선택한 플레인 4를 선택해 주시면 설정이 되었고, 제너레이트 눌러주시면 아까 슬라이스 한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보디로 슬라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레인을 정의하거나 원하는 선택한 면을 이용해서 쉽게 슬라이스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이 홀 주변으로 슬라이스가 되어 있던 모습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어떤 원형을 평면으로 할 수도 없고 원형 서피스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익스트루드 요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필요한데요. 스케칭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이쪽 면 위에 스케칭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스케칭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그 면에 플레인이 생성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요거 Look at the plane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드로우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서클이 있어요. 서클 클릭하고 가운데 원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아무 클릭 없이 이동하시면 생성되고, 원하는 위치가 됐다 하면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원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원의 크기는 이 디멘전을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이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디멘전을 정의할 수가 있고, 여기서 오늘은 10mm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케칭이 완료되었고,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자동 생성된 플레인 5와 그 밑에 스케치가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해볼 거고요. 이 익스트루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이제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방금 생성한 이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지금 저희는 슬라이스 할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슬라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지금 뭔가 미리 보기처럼 이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방향은 여기서 디렉션 벡터와 디렉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스케치가 되어 있는 플레인 기준으로 수직이 되어 있고, 거기에 리버스 방향이라서 이 Z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선택되어 있고, 만약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 벡터를 가셔서 어떤 지오메트리 원하는 방향 이렇게 클릭하면 거기에 맞는 방향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은 건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extend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fixed는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설정한 길이만큼만 이동해서 그 구간을 슬라이스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through all은 모든 걸 통과해서 다 슬라이스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그 다음 거 파트까지 선택한 면까지 선택한 서피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테스트 하나씩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면 헬프를 보셔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볼 거고요. 스케치가 지금 오른쪽 거에만 되어 있지만 이렇게 30mm로 설정을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슬라이스를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슬라이스 해줄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너무 숫자가 작게 되어 있다, 뭐 5mm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이쪽만 되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파트까지 모두 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이 길이를 넣어주면 그 길이 안에 있는 보디는 이제 슬라이스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디는 여기서 올 보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셀렉티드 보디 선택해서 정의하셔도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방금 오른쪽에 만든 스케치로 두 개의 보디를 다 슬라이스를 해서 좌측 트리를 보시면 이게 총 지금 5개가 슬라이스 돼서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 과정에서도 만약에 내가 다시 설정해 보면 셀렉티드 보디로 설정한 상태라서 만약에 요것만 선택을 했다고 하면 아무리 50mm라지만 제너레이트 해보시면 이 오른쪽만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이용하실 때 방향, 길이, 그리고 내가 어떤 거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올 보디를 해서 슬라이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5개의 보디들이 생겼고 위쪽에 보시면 5개 파트가 있고 5개 보디가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의 파트인데 슬라이스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 두 개 부품을 하나의 파트로 만들려면 컨트롤에서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Form New 파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좌측에 이제 새로운 파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저희가 생성한 이 보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파트는 하나의 부품이고 그 안에 각각의 보디가 들어와 있다 라고 하고 위쪽에도 보면 이제 4개의 파트에 5개 보디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이 반대편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Form New 파트 눌러주시면 좌측에 이제 파트가 추가로도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하나, 둘, 셋 이렇게 파트가 3개고 대신에 각각 보디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를 이렇게 나눠 놓는 이유는 장점은 이 보디를 기준으로 재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메쉬를 할 때 이 보디 기준으로 어떤 사이즈나 여러 가지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파트를 놔둔 상태에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이 디폴트 값이 보시면 이 아래 Shared Topology Metho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토매틱이 이 인프린트로 오토매틱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논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 거동이 좀 다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오토매틱 말고 논으로 해본 다음에 이제 미케니컬로 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디자인 모델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되었고요. 디자인 모델을 끄고 미케니컬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케니컬이 실행되었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저희가 슬라이스 한 대로 잘 넘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의 트리를 봐도 지오메트리 안에 총 3개의 파트가 있고 각각 그 아래 보디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점으로 얘기한 게 이제 하나의 파트 이렇게 하나의 파트라도 각각 보디가 나눠져 있다면 물성치를 오른쪽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스틸로 하고 그 다음 홀 안에 있는 거는 뭐 다른 물성 뭐 코퍼다 하면 이렇게 클릭 넣어 주시면 비록 하나의 부품이지만 물성치는 각각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한번 봐볼게요. 이제 컨택을 보면 첫 번째 이제 3개가 자동 생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이 아래쪽 부품하고 오른쪽 위에 부품이 이제 이 아랫면과 아래 거의 윗면이
컨택면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좌측 부품, 아랫면과 아래 거의 윗면, 이렇게 컨택이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좌측에 있는 요 홀 안에 있는 작은 부품하고 작은 보디랑 니은자 모양의 보디가 컨택면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이유는 조금 전에 쉐어 토폴로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쉐어 토폴로지 말은 하나의 파트, 하나의 보디처럼 인식이 되게끔 정의를 공유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쉐어 토폴로지를 오토매틱으로 둔 거는 이런 컨택이 생성되지 않았고, 논으로 줬기 때문에 좌측에. 그래서 각 보디가 독립적으로 인식되게끔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에만 자동적으로 컨택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요 결과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게 요 메쉬 오신 다음에 제너레이트 메쉬 해보시면,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컨택이 따로 생성되지 않은 이유가, 보시면 노드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원형 모양의 보디와 니은자 모양의 보디가 이 노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쉬 자체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정말 보디처럼 어떤 변형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받을 때 하나의 보디처럼 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쉐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컨택이 불필요하게 돼요. 반면에 반대쪽을 보면 이렇게 안에 있는 노드와 바깥쪽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메쉬 바깥쪽 면이 이렇게 서로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각각 독립적으로 메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컨택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이 파트가 하나처럼 움직이고, 만약에 컨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이 니은자 모양의 보디와 안쪽 이 원형 모양의 보디는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보디지만 따로따로 슬라이스해서 만드는 장점은 이 안쪽만 저희가 메쉬를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를 지운 다음에 클리어 제너럴 데이터에서 지우고 이 안쪽에만 더 메쉬를 한번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설트 가서 사이징을 넣어서 뭐 여기만 1mm로 하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보면 이렇게, 만약에 이쪽 안쪽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나 뭐 컨택 프레셔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안쪽에 메쉬를 조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서 얘만 사이즈를 컨트롤하면 다른 쪽은 메쉬가 커도 이 노드가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메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메쉬 컨트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쉐어 토폴로지가 된 케이스와 되지 않은 케이스 각각을 알아봤고, 서로 다른 파트일 때여야만 이렇게 컨택이 생기고, 쉐어 토폴로지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안에서 또 컨택이 생성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의 파트로 임포트가 됐을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나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개 보디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를 한 뒤에 이제 각 보디들 간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기서 파트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파트 설정 안에서도 쉐어 토폴로지 메소드를 설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조 해석과 어떻게 보면 연관이 크기 때문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개념이고요. 질문도 요거 관련해서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제작했고, 이거 외에 질문은 댓글이나 또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